자살 예방과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책 이야기를 하려면 코로나19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그 사이에 우리 정신 건강이 어느 때보다 위태롭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 속에서 우리가 격리되고 단절되면서 이 집단 문화 특성이 강한 한국 문화 속에서 이 소통 방식의 변화, 소통의 결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으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이 한국인의 정신 건강은 위태로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이 불명예를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고, 급속한 경제 발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 행복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이 선진화된 사회 구조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 삶의 만족도는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신건강 연구를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저는 해왔습니다. 이 정신건강 연구, 특히 자살 예방 연구는 제가 2001년부터 해왔는데요. 2001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주립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제가 주로 했던 연구가 항우울제 광고 효과입니다. 항우울제는 우울증 치료약이죠. 우울증 치료약의 효과가 어떤가를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미국 시장은 공중파 텔레비전에서 이 처방약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처방약 광고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약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지상파 TV에서 7, 8시 프라임타임이라고 하죠. TV를 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광고 중 하나가 처방약 광고고, 처방약 중에서도 항우울제, 우울증 치료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교육적인 기능이 있죠. 우울증 환자에게 증상을 알려주고 치료를 도모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미국 사회 쟁점은 약의 과의존입니다. 질병의 의학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메디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약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 과대 치료가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2010년부터 제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재직하면서 연구해온 것은 같은 주제지만 다른 맥락입니다. 미국이 과대 치료가 문제라면 한국은 과소 치료가 문제입니다. 이 우울증 환자나 정신질환 환자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미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처방약의 소비나 또는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현저히 낮다는 점. 물론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많은 요인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있겠지만, 이제 저는 커뮤니케이션 학자로서 이 연구를 해오면서 문화적인 차원,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이 책은 그런 저의 연구 결과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왜 우리는 아프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약을 처방받고 상담 서비스를 받는 걸 주저하는가? 그게 우리가 정신질환자를 생각하는 인식, 부정적인 태도, 우리가 사회적 낙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식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라고 보고, 그런 인식의 문제를 짚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죠. 그래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우울증 및 정신질환 치료는 자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물론 자살 위기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편하게 좀 더 용이하게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식의 문제를 짚어보는 것. 그래서 이 자살 예방이라는 것을 자살 위기자나 정신질환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태도, 그리고 소통 방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그러한 전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자살 예방 책들이 정신질환자에 초점이 되었다면, 이거는 우리 일반 공중, 일반인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문제를 논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책 제목은 이제 자살 예방과 헬스 커뮤니케이션으로 되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이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정신질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하는가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 그리고 중재 방안 프로그램을 제안해 봄으로써 좀 더 건강한 사회, 좀 더 행복한 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논의들을 공론화하고자 한다. 그런 것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정신과 전문의가 쓰는 책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쓴 자살 예방 책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치료나 상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태도, 소통 방식, 거기서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게 초점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 정신질환에 초점을 뒀던 책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생각,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짚어가고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 그리고 문화 요소입니다. 왜 아픈 사람들이 많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현저히 낮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을까? 그러한 원인을 사회적인 낙인,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에서 이 책은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국내외에 굉장히 성공적인 캠페인들도 소개하고 있고요. 정책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사나 정책 입안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반인이 우리 친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게이트키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받는 메시지,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 그 친구가 아팠을 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이 자살 예방이라는 것이 개인의 책임,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집합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집합적 책임감을 각인시키고자 저는 노력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책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나 문화적인 논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런 점들을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 우리의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카톡 메시지 하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친구가 힘들다는 카톡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그 신호를 알아내야 된다는 것. 실증적인 연구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픈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살 위기자들을 대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심리 부검을 하거든요. 이 심리 부검을 하면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많은 경우에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다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 그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치를 보면 약 40분마다 한 명씩 한국 사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정신질환자나 아니면 위기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게이트키퍼로서 어떻게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대처를 해야 하는가. 이게 자살 리터러시의 문제이고요. 우리 모두가 자살 리터러시를 향상시켜서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 자살률이 낮아지고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차원에서 정신건강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저는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낙인이라고 하죠. 자살자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런 사회적 낙인이 팽배해지면 이 아픈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회적 낙인이 퍼져 있는지 보고 있는데요. 자살자는 무능력하다, 비도덕적이다, 불효자다. 물론 자살이란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 힘든 사람들을 무능력하고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치워버리고 또는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개인적인 책임 또는 개인적인 프레임으로 그러한 힘든 상황을 본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게 간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요인들이 무엇일까? 눈치라던가 자기 통제라던가 우리성이라던가 우리나라가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말을 못하고 내가 힘들어도 내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자기 통제성의 문화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제가 체계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아픈 사람들이 좀 더 시의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래서 건강 불평등이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이런 책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이 후속작으로 가능하다면 출판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분이 책을 읽는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실제 캠페인 사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캠페인 사례를 모아놓은 챕터를 보면 관련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정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책 관련 참고문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또는 문화 변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문화에 관한 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추천을 하고 싶은데 총괄적으로 제가 한 권을 추천드린다면 김승섭 선생님의 아픔의 길이 되려면 제가 참고문으로 넣어놨습니다.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라는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자살 예방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건강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더 아프다는 거죠.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의 책임, 개인의 능력으로 볼 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으로 질병으로 그 사람이 무능력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중재 방안, 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김승섭 선생님의 책을 추천하고 싶고 특히 코로나19에 이 넓어지고 있는 건강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고 건강해져야 되지만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행복해지고 다 같이 건강해지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건강 불평등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